임신한 아내에 대한 걱정 글 보내주신 분입니다. 이분은 제 아내는 26이고 건강한 편이고 현재 임신 33주입니다. 여기 뽀얀거탑은 여성 출연자가 3분이나 계시니까 좀 더 자세히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을 보냅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껏 살면서 변비가 없었다는데 며칠 전부터 변비가 생겼습니다.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임신, 출산, 산후조리 관련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자연분만, 제왕절개, 각각의 장단점, 산후조리 시 유의할 점 등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무엇이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예쁜 그 남편이네요. 아내 사랑이 지극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얼마나 33주 힘들 때죠. 그렇죠. 네. 많은 것들이 몰려올 때입니다. 예. 막달 가까워 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8개월 넘었으니까. 아이고. 이때 그렇게 변비들이 생기나요? 임신성 변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생겼어요. 이거는 흔한 임신의 합병증입니다. 정상 반응일 수도 있어요. 반응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부피가 보통 그래도 한 몇천 cc 되는 어떤 아기가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할 때 그 위치 자궁에 있는 뒤쪽에 있는 대장은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눌리는데 그게 이제 눌리면서 변의 흡수, 그러니까 물의 흡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더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변을 마렵게 하거나 우리가 변을 누를 때 작용하는 근육들이 이건 다 밀려요. 외부적으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배변 습관이 바뀌게 되거든요. 변비 오는데 이제 얼마나 심하냐가 중요하겠죠. 많이 힘들어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음식부터 또 바꾸고요. 안 되면 관장도 한번 해보고 너무 심할 때는 그래서 변비 때문에 막 출혈로 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치질이나 치핵도 생기고요. 네, 임신 치질도 많고요. 그러니까 외과 쪽으로 저희가 항문을 보다 보니까 대장하고 항문 쪽을 보다 보니까 임신된 부분이 오는데 근데 우선은 너무 심한 분은 사실은 손가락을 좀 파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약을 아무리 해도 그럴 때 막 우리가 변비약을 먹잖아요. 먹으면 밑에는 막혀있기 때문에 부글거리면서 배는 무지 아프고요. 어쩔 수가 없이 너무 심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 핑거 에네마라고 해요. 손가락 관장을 우선 해서 크게 막고 있는 건 없앤 다음에 관장을 해서 조금 풀어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렇게 심한 거면 한번 병원에 가봐서 처치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네. 유산균 관련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 없는지도 물어오셨는데 유산균 먹으면 좀 나아질까요? 네, 유산균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겠지만 뭔가 보조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좀 드시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뭔가 발효 우유 같은 거 요구르트 아니면 김치, 청국장, 낫또 치즈 이런 것들이 우리 말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들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보조식품 보조제로 따로 드시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유산균도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는지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드리자면 요즘에 의학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그 균들 중에서 락토바실러스 그리고 비피더스 비피도 박테리아라는 균이거든요. 그런 균들이 가장 뭔가 의학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유산균의 마리수가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입으로 유산균을 먹어서 위를 통해서 장까지 가는데 얼마나 살아있는 유산균이 장까지 갈 것이냐. 요거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위를 통과할 때 위산 때문에 유산균들이 많이 그 생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리수가 중요한데 대부분은 이게 보조제에 보면은 몇 억 마리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단위가 CFU잖아요. 그래서 권고되는 거는 1억에서 100억 마리 그 사이인데 그 이상이어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왕이면 따져서 유산균의 마리수가 높은 거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그리고 그 비피도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고르면 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유산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관념이 옛날에 아주 유명한 사이언스가 상당히 높은 그 논문에 게재된 게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유산균을
구분을 해봤더니 여러 사람들 이게 4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구분이 됐어요. 신기하다. 네, 그게 뭐냐면 김소은 아나운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유산균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균, 그러니까 우리 장내에 있는 세균 중에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균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사람마다 그게 다른데 그게 대부분 4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됐어요. 근데 재미난 건 저는 그걸 딱 보고 그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우리 사상 체질의 퍼센트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태양인 1%.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올 줄 알고 제가 또 눈은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균의 주 활동 균이 이제 퍼센트가 나오니까 대부분 이제 그러면 1% 가지고 있는 태양인 같이 희귀한 종류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1%의 그 특이한 균이 주로 활동을 하고 나머지 3개로 구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몸에 있는 장내 세균이 다르기 때문에 주로 활동하는 유산균도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그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난 딱 그 얘기를 보고 그러면 유산균도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히 딱 들었고 1% 빼고 99%는 그러면 나는 유산균의 종류는 3번은 바꿔서 먹어봐야 자기한테 맞는 걸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유산균 먹어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 먹으면 너무 좋아요. 안 맞는 사람이라도 3번은 종류를 바꿔봐라. 자기한테 맞는 게 딱 걸리면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면 유산균을 살 때 한번 그 유산균의 종류에 대해서 적어놓고 먹어봐서 효과를 좀 보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다음 걸 살 때 이전에 먹었던 걸 제하고 다른 종류를 좀 사야 되겠네요. 예. 근데 좀 아까 얘기한 몇 억 마리냐. 그걸 좀 정확히 비교를 해보려면 난 똑같이 100억 마리를 먹을 마리수도 거고 한번 마리수도 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그다음에 식단도 거의 좀 비슷하게 해보고 근데 장에서 이렇게 생착이 돼서 활동하려면 적어도 1에서 2주가 필요하니까 2주 이상은 먹는 걸로 할 거면 뭐 이런 기준으로 하고 해서 나한테 맞는 본인 스스로 임상을 하는 거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임상시험을 해갖고 좀 가이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환자들이 왔고 나는 락토바실러스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비피더스 유산균으로 처방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요. 이 환자 뭐지?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임 원장님이 뭔가 사상 그런 체질의학과 나 정말 통합의료 궁금해요. 아주 입장에서 흥미로워요. 예, 임상시험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재미난 건 그 논문에 그 균주에 따라 사람의 성향과 뭐가 다르대. 얘기 좀 해줘봐요. 얘기 좀 해줘봐. 의학적으로 증명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하고 나서 이건 또 사상체질하고 분류가 비슷하구나. 이게 또 그렇게 가능하겠구나. 지금 중국에 가서 독감 주사를 놓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연구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가설을 발견했는데 그거를 의학적으로 임증을 해야지 이게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주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보면 그 유제품 업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공동 연구하자고 이렇게 좀 제안이 올 법도 한데. 하여튼 뭐 그거는 교수님들이 하시고요. 제가 지금 유산균 가지고서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그 임상시험을 할 거거든요. 혹시 그 논문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 이제 아이디어가 이랬으니까 그럼 거기에 이렇게 해서 뭔가의 인과관계를 찾는 팩터를 만들어주시면 또 인정받으시겠죠. 제가 할 수는 없고 복수 면허자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자, 다음 사연. 넘어갑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남 기자. 네. 예, 뭐 관련해서 아니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산후조리. 네. 이건 또 제가 대답을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 같네요. 어떤 게 궁금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출산과 산후조리. 우선은 자연분만 제왕절개. 저는 자연분만을 권고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뭔가 하여튼간에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죠. 인위적으로 배를 째고 수술을 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비용도 높고 그 회복도 길고 그래서 자연분만을 권고를 드리고요. 산후조리 하여튼간에 저는 뭐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비만이 될 수 있고 뭔가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의 유병에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산하고 6개월 이내에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모유 수유해야 하니까 많이 먹어야 돼 하면서
오히려 임신했을 때보다 더 막 살이 이렇게 몸이 불고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산후조리원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요. 사실 모유 수유는 그 엄마가 모유가 나오는 양에 따라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서는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너무 출산하고 나서 사육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육당한다. 예. 그 표현은 진짜 예, 경험을 해보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남편분이 워낙 좀 다정하신 분인 것 같아서 걱정은 안 되는데 산후 우울증 오지 않게 좀 주변에서 많이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리시니까 어리시잖아요. 네. 26살인데 또 출산해서 아이 키우고 막 그런 과정이 되게 벅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네. 사려 깊어요, 남 기자가. 제가 예, 의학적 매일의 지식이 없으면 이런 거라도 매일의 이면을 읽어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네, 진짜. 산후조리를 할 때 이게 뭐 외국 사람들은 애 낳고 바로 일하고 샤워하고 찬물에 샤워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커뮤니티 가면 이런 걸로 콜로세움 벌어져요. 아니, 한국 여자들 말이야. 이렇게 막 약간 혐오 발언 해가면서 그 서양 여자들은 애 낳고 얼음물 샤워하고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 딱 마시고 걸어서 나가는데 2달 동안 뭐 100만 원이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공주처럼 대접받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욕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네가 애를 낳았냐 막 이러면서 또 댓글이 달리죠. 근데 제가 이렇게 환자를 보면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잘 했어요. 잘 하고 뭐 산후조리원도 나오고 주변 서포트를 잘 하고 일하는 아줌마도 대주고 뭐 해서 참 편하게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산후조리 바람 들어갔다는 말처럼 여기가 시리고 이 발목이 시리고 시려요라고 오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산후풍. 근데 이건 좀 의학적으로 얘기를 못 해요. 병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기다려 보시죠. 더 회복 될 때 기다려 보시죠 하지만 그게 쭉 돼서 만성으로 되면 평생 시립니다. 근데 이거 한의학적 용어 아니에요? 산후풍? 그렇죠. 저도 생겼거든요, 산후풍. 어디가 시리세요? 발이 시려요. 발바닥? 발목? 아니요, 발가락. 발가락. 그래서 어떤 항상 분은 덮어야 돼요. 코끝 시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목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왔을 때 잘 덮어주는 치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한약이 난 것 같아요. 시린 게 줄어요. 서양 여성들은 산후풍이라는 걸 전혀 못 느낄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산후조리 없이 그냥 일상 복귀를 하는 걸까요? 왜 동양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움직이질 않아요. 방에서. 중국 산후조리도 비슷해요? 네, 산후조리도 안 하고 그 산후 비슷하네요. 도우미가 와서 하고 특히 동북 쪽 추운 지방 있잖아요. 우리보다 위도가 높거나 우리 레벨 쪽에는 다 안 움직여요. 비슷하네 그거는. 그게 제가 예전에 하도 옛날에 읽어서 그런데 뭐 골반의 넓이나 벌어지는 정도 그런 게 다 달라서 체형이 달라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이 훨씬 더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출산하는 과정에서 태아의 머리 모양도 달라서 그 약간 고구마형, 감자형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머리 크기도 더 크다고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여자가 동그랗게 라운드형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퓨빅 심플스라고 이게 우리 치골 앞부위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골반 벌어져야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벌어져요. 서양 여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이 벌어져야 우리가 출산이 되는 거예요. 동양인은.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회복될 때도 그런 딱딱한 인대들 뭐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좀 잘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갈 때 옛날 사람들은 찬바람이 들어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렇게 잘 안 아물 때 제 생각으로는 그때 막 그 주위에 있는 혈관이라는 것들이 재배치가 제대로 안 되면 순환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될 것처럼 저는 의학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산후풍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결해 준다면 한약이 난 것 같고요. 네. 많은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날씨 좀 추워지고 나면 초겨울쯤 이제 출산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따뜻하게 몸도 좀. 근데 옛날 분들이 진짜 아기 낳고 막 보름도 안 돼서 겨울에 추운 막 그 뭐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그랬대는데. 그러니까 몸이 많이 망가지시지. 예, 그래서 너무 힘들게. 좀 잘 해주시고 산후조리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방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조율한 여러 가지 있는데 뭐든지 100%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평생 욕 먹거든요.
이건 또 다른 의사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신 아닙니다. 거죠? 이거는 그냥 인간으로서 책을 잡히지 말아야 돼요. 형 얘기 들어라 막 이런 거 같죠. 무조건 잘해주고 후에 남김없이 불태우고 나면 근데 그때 5점이 나오면 계속 씹혀먹거든요. 아니면 저같이 책을 안 잡는 착한 아내랑 결혼하시던지요. 이거 이런. 저 예전에 그 주부대상 프로그램 할 때 어떤 분의 얘기를 들은 건데요. 그 치매 걸린 노파들이 죽어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 경험이 뭐냐면 그 임신 출산 관련해서 본인에게 서운하게 했던 그 에피소드들을 치매가 걸려서 그냥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 그거는 못 잊어버린다는 그렇죠. 장기 거예요. 기억력은 보존되니까.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호르몬 관련해서 그러니까 몸이 아주 심하게 그 변화가 있을 때는 그 기억이 정사랑 아주 많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기억이 된대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뭐 시어머니가 내가 애 낳고 와서 몸 풀고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밥 차리라고 했다는 둥. 뭐 내가 출산하려고 했는데 당신 뭐 야근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옆에서 진통하고 있는데 눈 감고 자고 있었다는 둥. 그런 얘기를 80, 90 넘어간 치매 할머니가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장점은 저는 단기 기억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하고 나서도 기억이 안 나요. 장기 기억력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적어놔야 돼. 그러시네요. 적지를 않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말은 뭐냐면 내가 한번 찍으면 넌 끝까지 죽는 거야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이고. 지키지 않게 잘해라. 네, 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죠?